오늘은 주로 속도와 가속도까지 해서 좀 미분 뒷부분을 해볼 거고 좀 우리가 지금이 아직 5월인데 6월 1주차까지는 정적분 중간 정도까지는 나가야 내신 대비를 좀 지장 없이 끝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내신 대비 교재는 늦어도 다음 주 전에는 줄 거야. 그래서 그 진도 나간 거는 거기 빨리빨리 풀어주면은 그래서 시험 대비 진도를 다 뽑고 나서는 저기 내신 대비 모의고사, 내신이랑 똑같이 해서 한 모의고사를 일주일에 한 3회 2회분 이상 볼 거고, 그러니까 시험 보는 날을 따로 정해서 그날 와서는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수업에서는 그거 해설 강의하고 피드백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 근데 좀 센 수학이랑 저기 좀 풀어보고 있니? 센스는 좀 풀긴 했는데 바이블은 아직 못 건드렸어요. 어떤 걸 못 건드리겠다고? 아니요, 바이블을 아직 안 풀었어요. 그래서 토요일쯤에 지금까지 진도 나간 거에 대해서 좀 같이 봐보기로 하고, 지난 시간에 요거 우리 미분 활용했었던 거 요거 표현 받고 2번 한번 같이 봐볼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게 y는 fx를 이제 제차 미분해서 어떤 표를 그린 다음에 그 표가 가지는 그래프의 개형,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굳이 정교하게 이계도 함수까지 구해갖고 그럴 필요가 없이 대충 이게 극값이랑 경계값을 정하면 됐었고, 이제 활용 문제에서 또 그 최대 최소 값을 이제 구하는 것까지 해봤어.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정리할게. 최대값과 최소값.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건데, fx가 만약에 연속이고 그 x의 변역이 패구간이라면 수학2에서 했었던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최대 최소 값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겠지. 근데 그 존재할 수 있는 값들이 어떤 값이야? 어떤 값이냐면은 극대값 혹은 경계값에서 최대가 나오게 되고, 극소값 혹은 경계값에서 최소가 나오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패구간 경계값이랑 극대 극소만을 조사해서 4개 중에 제일 큰 거 최대값, 제일 작은 게 최소값이 되는 그런 과정이었죠. 활용해서 어렸던 것들은 이렇게 좀 친숙하지 않은 그림 상황에서 그거를 파악하는 데 있는데, 그러니까 변수를 설정해서 구하고자 하는 식을 예쁘게 만들면 그때부터는 나머지 계산 문제는 똑같게 되죠. 자, 이 문제 같은 걸 경우를 보시면, 자, 그림을 좀 확대해 보면, 자, 이렇게 생긴 그림의 f세타의 f세타의 최대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야. 근데 고맙게도 지금 세타를 문제에서 정의를 해놨어. 그래서 내가 저 세타를 가지고 저 f세타를 표현하면 되는 거야. f세타의 표현. 자, 그거는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이 사각형의 넓이기 때문에 가로의 길이하고 세로의 길이를 알아야 되겠죠. 네. 이 가로의 길이는 어떻게 쪼개서 구할 수 있냐면은, 자, 이렇게 한번 보조선을 그어볼게. 그러면은 요 길이랑 이제 여기 잘린 길이랑 이렇게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보조선을 그어보면, 자, 요 길이는 얼마죠? 자, 여기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여기 각도가 억각으로 세타예요. 그러면 이 주황색의 길이는 몇이죠? 주황색의 길이는 직각삼각형에서 우리 삼각비 사용. 그렇죠, 코사인 세타죠, 맞아요. 코사인 세타. 그 코사인 세타에다가 요 원의 지금 한 변의 길이가 2거든. 그거의 절반이니까 저 하얀색 부분의 길이는 1이겠죠. 그래서 f 세타의 가로의 길이가 얼마다? 지금 코사인 세타 플러스 1이다. 자, 이제 뭐 나왔다? 세로의 길이 나왔다. 그래서 세로의 길이는 지금 요건데,
요 길이인데, 자, 요 길이를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생각을 이제 해본 거지. 자, 어떻게 구할지 생각을 해보니까, 자, 이런 방법이 있겠다. 지금 내가 요 길이를 또 구할 수 있는데, 요 길이. 자, 지금 조금 이제 어지러울 수 있는데, 잘 보시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이제 요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이 전체 길이를 구할게요. 그걸 1번이라고 할게. 그 다음에 요 2번의 길이를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런 방식으로 가볼 거야. 자, 1번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의 절반이니까 1 더하기, 자, 요 길이 몇이죠? 사인 세타죠. 1 더하기 사인 세타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더하기 요거를 한 거야. 그럼 1번이 나왔죠. 1번까지 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2번. 자, 2번의 길이는 뭐예요? 원의 반지름이죠. 그래서 1이죠. 1. 결론적으로 F세타의 세로의 길이는 뭐가 나온다? 사인 세타가 나와버린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 F세타의 그 넓이를 구할 수 있죠. 따라서 F세타는 저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플러스 1. 자, 이런 식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세타라는 변수를 설정을 했는데 넓이라는 데이터를 세타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했네. 이제 수학 문제가 되었다. 자,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미니멈 값, 최소값을 이제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 최소값, 최대값으로 구할 때 결국 그래프 그리고 미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갖고서 수학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 자, 그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 자, F 프라임 세타. 그 세타의 변형도 한번 생각해볼까. 세타의 변형은 어떻게 되지? 지금 이 세타가 어디서 움직이는 거야? 이 그림의 상황이야. 여기 이 사각형은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원도 고정되어 있는데 원의 둘레를 따라서 이 사각형이 지금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각형이 혼자 지금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상황이야. 그 세타는 그러니까 0부터 2파이까지겠죠? 변형까지 다 조사를 완료했어. 자, F 프라임 세타는 자, 여기서 이제 연산이죠? 자, 코사인 세타 플러스 1. 그 다음에 사인 세타 곱하기 마이너스 사인 세타.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내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어떤 애들은 이제 그 대각을 생각해서 얘를 코사인 2세타로 만들어 버리기도 하거든. 근데 그렇게 돼 버리면 그러니까 그 방향이 되게 중요한데, 그렇게 돼 버리면은 이제 0으로 되는 값이 찾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이 사인 제곱 세타를 1 마이너스 그 관계를 이용해서 고쳐주면 된다. 자, 얘를 어떻게 고쳐줄 수 있냐면은 어떻게 고쳐줄 수 있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세타가 그거니까 마이너스까지 반영을 하면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2 코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면 이거 인수분해도 되겠죠. 1, 1, 2, 1 마이너스. 자,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 지점에서 이제 0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치가 평행하게 움직일 때. 그리고 단이 있었네. P는 1사분면 위의 점이다. 그러니까 세타가 0부터 2파이까지가 아니라
세타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겠죠. 그래서 그 변역이 되게 중요해. 변역. 내가 지금 이 수학 문제를 만들어 버렸는데 내가 만든 변수가 이 문제에 조합되는 조건에서 변역이 어떻게 될지.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0부터 2파이에서는 얘는 나올 수가 없죠. 변역에서 탈락이 되고. 자, 그러면은 0부터 2파이에서 하나밖에 없죠. 2분의 1이 나오는 거. 바로 x가 몇일 때? 3분의 파이일 때. 자, 세타 f 프라임 f.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부호를 봐보면, 자, 코사인 생각해 볼게. 코사인은 그 주어진 변형 내에서 자, 이러한 그래프 개형을 갖는 애야. 감수하는 애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한 바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세타 값에 의해서 코사인 세타 값이 결정되고, 그 코사인 세타 값이 결정이 되면서 이제 f 세타 값이 f 프라임 세타 값이 결정되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세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방향으로 내가 계산을 했죠. 세타가 증가할 때 코사인 세타는 이제 감소하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 녀석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취지의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세타가 이 범위에서 세타가 증가함에 따라 코사인 세타는 감소를 해요. 감소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f 프라임 세타는 그 결정되는 이제 부호가 이제 반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헷갈리면은 이제 2분의 파이 오른쪽에 요 값을 대입해서 그때 f 프라임 세타를 확인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f 프라임 세타, 그러니까 요게 지금 x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1이랑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여기서 자, 그러면은 이제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잠깐만. 3분의 파이에서는 이제 극대값을 갖게 돼요. 근데 이제 요 판단이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거는 여기 있는 2분의 파이를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1이 나오기 때문에 감소하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이제 요 내용에서 얘기를 해보면 코사인 세타를 x로 치환했을 때 그 그래프는 이차함수로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극소처럼 나오게 되는데, 그 합성함수의 관점에서 봐보면 세타가 증가함에 따라 코사인 세타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반대가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려고 얘기를 꺼냈던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계값 0하고 2분의 파이가 있죠. 자, 요거를 대입해 보면 된다. 자, 그래서 내가 줄을 세워 볼게요. F0는 0이 나오죠. 그 다음에 F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은 이제 1이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최대값을 갖는 건 여기서 이제 극대에서 갖게 되겠죠. F 3분의 파이는 저 넣어서 계산해주면 자,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2분의 1 2분의 3 4분의 3루트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문제였고, 자, 그다음 방정식과 부등식에서의 활용을 보도록 해볼게. 자, 방정식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는 식이냐면은,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등식인데 이 등호를 만족시키는 그때 x가 무언지 찾는 데 그 목적이 있어요. 반면에 이제 부등식 같은 경우에 등식이 아닌 부등호가 사용되는 이제 부등식인데 이 부등식의 목적은 역시 이 식을 참으로 만드는 주로 x의 범위를 찾는 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미분이란 단어는 한 단어로 요약하면 그래프 예쁘게 그리기 단원이거든. 그래프. 미분 단원의 한 단어 요약은 그래프야. 그래프. 그냥 그래프가 이 관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다 보니까 가장 클 때, 작을 때 나타내는 최대 최소도 구할 수 있고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가로로 선 찍어 놓고 이걸 만족하는 뭐 x의 값과 그 범위를 찾는 게 이제 한 거라서 지금 크게 막 새롭게 내용이 추가가 되는 건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베전 툴에 이제 요런 문제를 보면은 자 이렇게 생긴 식의 근을 구하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로우 진수 범위 그것만 조심해 줘야 되고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이거를 그냥 우리가 막 넘겨서 막 제곱하고 그런 관점이 아닌 거지, 그치? 뭐 하라는 거냐? 시근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만나는 점을 정하면 되는 거겠죠. 그럼 요거는 지금 한번 해보실까? 한번 해보실게. 학원에서 학원에 자율학습 관점에서 학원 수업 말고. 아니 저 수업은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예제로 가서 예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예제 3번. 실근을 가지기 위한 a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그럼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fx의 그래프를 그려준 다음에 그 그래프의 위치에 따라 판단해주면 되겠죠. 네. f 프라임 x는 2x-1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최대 최소만 알면 되니까 더 이상 미분하지 않게. 자 그러면은 x는 0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지수함수에서는 변형이 없죠. 필수 전체니까. 하나. 0보다 클 때 2 같은 거 대입해 보시면 2의 값은 자연상수 2의 값은 2.717 이렇게 가기 때문에 x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 그러니까 x를 양의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얘는 무한대로 가는데 그러니까 양수죠. 증가. 여기 감소. 그다음에 0에서의 함수값은 1 이렇게 나오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계략적인 그래프로 이런 값을 갖게 될 거야, 그지? 자,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러면 a는 이제 상수 함수로서 자 이렇게 움직이는 녀석인데 자, 그럼 나눠볼까요? 첫 번째 1을 기준으로 나눠지겠죠. a가 1보다 작아서 요 아래에 있을 때 그때는 해가 없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실근을 가지기로 했으니까 저것만 얘기를 해볼게요. 실근을 가지려면 a가 어떻게 돼야 된다? 1보다 커야 된다. 1이랑 같으면은 중근을 갖죠? 그래서 중근도 그 근을 갖는 거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1보다 크다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그럼 요거는 간단하니까 요 2번만 풀어보시고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어떤 말이 붙어있느냐? 모든 양수 이런 말이 붙어있어요. 모든 양수에 대해서 부등식 요게 성립하도록 하는 걸 구하라. 자, 왼쪽에 있는 식을 내가 간단히 어떤 x로 이루어진 식 fx라고 했을 때 이 fx는 그래프를 형성할 거고 자,
걔가 항상 0보다 크려면 우리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이 fx가 만약에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내려간다면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가 있어요. 얘는 0보다 항상 작을 수가 없죠. 아니 그 0보다 항상 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항상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모양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얘가 항상 이렇게 y는 0, 즉 x축보다 이렇게 위에 있으려면 이거를 담백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가장 작은 무슨 값이? 최소값. 우리 지금까지 계속했던 게 최대치에서 구한 거잖아.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그 최소값이 0보다 큰 것만 보이면 자동으로 모든 이 식이 항상 0보다 크다는 거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 줄 요약하면 이렇게 된다. 뭘 이야기하면 된다? 최소가 fx의 최소가 0보다 큰 상황을 만족시키면 되겠다. 자, 그래서 내가 fx를 미분을 해볼게. 미분을 하게 되면 1. 자, 이거 로그함수 미분 잘해주면은 k분의 x로 겉미분, 그 다음에 k 속미분 하면은 이렇게 되죠. 자, 얘가 0일 때 찾아볼게요. 그러면은 x가 1이죠. x가 1. 그 다음에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x가 3 이런 숫자일 때 양수니까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x를 또 0으로 보내면 무한대로. 자, 그런데 이렇게 되게 돼버리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겠죠?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0에서는 변곡점을 타게 되고. 그러니까 2'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정근선 타고 내려와서 뭐 이렇게 되는 이런 그래프일 거야, 그치? 그러면은 어디서? 1에서 바로 최소값을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f1은 얼만데? 1-lnk인데 얘만 0보다 큰 걸 보이면 되겠다. 자, 그러면은 1은 ln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 lnk죠? ln은 이제 로그 함수인데 밑이 1보다 큰 거니까 부등식에서 그냥 이렇게 떨어지죠? 만약에 얘가 로그인데 그 0과 1 사이면 밑이 부등호 방향 바뀌죠? 그것도 왜 그래? 감수 함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이런 범위가 나오게 된다. 근데 지금 k가 0보다 크다라는 변형이 있죠? 그거를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지금 kx가 진수 조건에 의해서 0보다 커야 되죠. 근데 모든 양수 x라고 했으니까 양변에 x로 나눠주면은 k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런 변형 조건들. 그래서 k가 2보다 작고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뒤에서 숫자 바꾸기 문제 한번 풀어볼까? 보실까요? 속도는 속력하고 다른 말이었나? 어떻게 달라요? 다른 말이면? 속도는 진짜 한 부분만 오는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속력은 뭔가 속도 두 개를 같이 결합시킨.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그러니까 속도는 이제 학술적인 용어로 벡터 값이라고 해서 방향이 있는 거야. 속력은 이제 스칼라 값이라고 해서 방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만 있는 거야. 방향이 없고 오로지 그 양만 있는 거.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속도가 방향이 있다라는 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있다라는 거야.
우리 이렇게 돼 있는 좌표계에서는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죠. 이렇게 돼 있는 거에서는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야. 어떤 녀석의 속도가 오라면, 그러니까 가로 방향으로 속도가 오라면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 오라면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지. 근데 속력은 그런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그래서 그 크기가 얼마인데 이 크기만 물어보는 게 속력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울 거의 속도하고 속력을 이제 어떻게 결부를 짓냐면, 어떤 녀석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어떤 녀석이 있어. 자, 먼저 이거 이전에 이렇게 되는 걸 먼저 해보면, 자, 이렇게 움직이는 녀석의 속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이렇게 두 점을 표시해 볼게. 이렇게 가로 방향, 즉 x 방향의 속도 vx와 y 방향의 속도 vy를 나눠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가로 방향으로 속도가 그 4야. 세로 방향 속도가 플러스 3이야. 플러스 4고. 그러면 뭐 직각삼각형이니까 3, 4, 5니까 이쪽 방향으로 5가 되겠죠.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를 정리해서 그 빗변의 길이에 해당하는 이 녀석이 이제 속력이 결론적으로 5가 되는 거라고. 그다음에 이제 이 녀석의 방향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x 방향으로 4, y 방향으로 3 이렇게 찢어서 나타내는 거라고. 자, 이걸 말로 정리하면은, 자, 속도를 나타낼 때 어떻게 표현한다? vx, vy로 나눠서 나타낸다. 그다음에 속력은 어떻게 계산된다?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vx의 제곱, vy의 제곱, 그거의 루트로 계산이 된다. 이게 가장 개략적인 속도하고 속력의 기본적인 개념이야. 근데 요것만 얘기하지 않겠죠. 우리 무슨 단어냐? 미분 단어이잖아. 그러니까 미분 단원에서는 미분이 이제 미세하다 할 때 미자잖아. 그래서 이 순간순간 이렇게 곡선으로 움직이는 이런 녀석의 이제 속력 속도는 어떻게 이야기할까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거를 이렇게 파티션하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파티션하게. 이것도 굉장히 크게 표시한 거야. 아주 미시한 영역에서는 이런 곡선도 직선처럼 보여. 그래서 얘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어떤 녀석이냐면은 속도가 계속 바뀌는 거야. 가로로 되게 급격하게 움직였다가 세로로 급격하게 움직였다가 가로로 급격하게 움직이는 속도가, 즉 방향이 계속 바뀌는 그런 녀석이라고. 자, 그래서 이제 책의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시면, 자, 우리가 어떤 시간 t에서의 속도를 얘기할 때,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형광칠한 부분을 보시면 돼요. dx가 무슨 말이야? 엄청나게 작은 x라는 뜻이야. 엄청나게. 어디 막 그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정도의 x. dt는 아주 작은 t란 소리야.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아주 작은 t의 변화, 아주 작은 그 x의 변화. 그러니까 시간분의 간 거리. 이게 이제 x의 속도가 되는 거지. x의 속도. 그 속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잖아. 얘도 x의 속도. 자, 이거는 근데 무슨 표현법이야? 미분의 라이프니츠의 표현법이죠. 그러니까 프라임 이런 거는 이제 뉴턴의 표현법. 얘 라이프니츠의 표현법.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야. f 프라임 t, g 프라임 t. 속도와 속력은 이제 속도의 각성분의 제곱합의 루트를 씌운 것과 같다. 그래서 그걸 속력이라고 한다. 자, 이제 실제 문제에 적용을 해보면,
자, 이런 문제를 볼게요. 지금 어떤 녀석이 이러한 규칙으로 위치하고 있대. t에다가 예를 들어서 1을 대입하면 x는 그때 1이고 y는 2죠. 이게 무슨 말이냐? 1초에서 이 녀석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야. 그 시간이 달라지면 계속 위치도 달라지겠죠. 그걸 저런 식으로 x하고 y, 그러니까 x하고 t 사이의 관계식, y하고 t 사이의 관계식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라고. f, t하고 x. 다른 녀석이니까 g, t하고 y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자, 그래서 저건 위치야, 위치.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졌을 때 각 점들은 다 위치를 가리켜요. 근데 그 위치를 아까 우리 뭐라고 했었어? 미세한 그 x의 변화를 미세한 t의 변화로 나누게 되면 이게 이제 x의 그 부분에서의 속도였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자, 위치가 주어져 있어요. 그거를 뭐하면 미분하면 속력이 돼요. 그러니까 속도가 돼요.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해서 이기도함수를 만들면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심화 미적분에서는 그냥 미분이라고 안 하죠. 어떤 문자에 대해서? t에 대해서. 얘도 t에 대해서. 우리 미분이 뭐였어? 미분의 제초 정의. 미분이면 뭘 미분이야? 그냥 뭐 지수 있는 거 내려서 지수 있는 거 하나 깎아버리고, 그거는 이제 미분의 연산에서 보이는 과정들이지. 미분의 정의는 어떤 인풋값의 변화량, 그거에 대한 결과의 변화량, 그 비율, 근데 그 인풋값을 아주 순간으로 보내버리는 거야. 그래서 x가 이만큼 변하고 y가 이만큼 변했을 때 그 기울기를, 그러니까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죠. 이게 이제 v 속도잖아. 그러니까 시간이니까 얘가 이제 뭘로 바뀌는 거야? 델타 t로 바뀌는 거고, 거리니까 얘가 뭘로 바뀌는 거야? 이제 그 x나 y로 바뀌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 시간을 이제 리미트로 0으로 보내는 거야. 그게 이제 그 순간 속도가 되는 거예요. 순간 속도. 자, 그럼 계산해 보면 x를 누구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그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x 프라임은 2t. 정확히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x를 t에 대해서 표현하면 2t다. 이게 x의 뭐다? 속력? 아니, 속도. 방향이 있잖아. 그 다음에 dy dt는 2. y의 속도. 그러니까 y의 속도는 일정하니까 이제 일정한 상태네요. 그 다음에 이걸 갖고 속력 어떻게 구한다고? 속도는 이렇게 구한 거니까 이 빗변의 길이의 크기 구해야 되는 거죠. 4t의 제곱 더하기 4의 루트 이게 속력 v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t에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2를 대입했어. t가 2인 순간에, 그러니까 속력이 계속 변하는 거야. t에다가 2를 대입하면 요건 몇이 나와요, v는? 20, 루트 20이 나오죠. 그래서 이 루트 5가 2인 지점에서의 속력이 되는 거야. 자,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였어요. 가속도의 정의는, 가속도란 속도가 변화하는 거를 시간당으로 계산한 거야. 그러니까 대표적인 가속도가 이제 중력 가속도가 있죠. 그래비티라고 불리는 G. 이게 9.8 m/s 제곱이거든. 여기가 세트가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9.8 m/s. 이거는 속도의 단위죠. 그거를 세크로 한 번 더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량을. 그러니까 1초당 속도가 10 m/s 계속 증가하는 거니까 엄청나게 빨라지겠죠.
그래서 속도, 속력 이 부분은 뭐가 나오냐면은 시간이란 변수에 대해서 시간의 기준으로 얼마만큼 변하는가 이게 이제 계속 관심사인 거야. 시간에 대해서. 자, 이러한 이그잼플을 봐볼게요. 이거는 이제 속도, 속력을 활용한 건데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게 이제 x일 수도 있고 y일 수도 있고 어떤 도형의 높이일 수도 있고 부피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하나 예시로 들어볼게. 그림을 확대해 보면 부피의 변화율. 자, 이렇게 생긴 그림이고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그렇지. 부피의 변화율. 지금 초기 조건이 뭐 길이 같은 건 표현이 되어 있고 높이 h가 지금 1씩 감소한대. 그때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변화율 무슨 말이야? 부피가 증가하든 감소하든 그 속도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에어펌프로 찌그러진 공에 바람을 주입하면 공이 이게 부풀기 시작하잖아. 그 부푸는 그 양이 얼마인지, 초당 부푸는 양이 얼마인지. 자, 이 그림을 보고서 자, 먼저 h가 1씩 감소한다는 말은 h의 시간당 변화율이 1이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h가 뭐냐면 헤이트, 높이. 이 길이를 h라고 해볼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상황을 내가 문제를 읽어주면은 지금 여기 원기둥 보이지? 이 원기둥이 이 공 안에 계속 접한 상태로 길쭉했다가 접하는 거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넓적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변하는 거야. 근데 지금 h가 높이가 10인 순간에 h가 10일 때 그때 부피의 변화율을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 이 원기둥이 이렇게 넓적하게 찌그러지고 길쭉했다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높이가 그 10일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때 부피는 얼마만큼 변하고 있는지를 구하라는 거야. 이 원기둥의 부피가. 그래서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필요한 데이터가 지금 뭐죠? 그 시간의 흐름의 변화에 따라서 내가 관심 있는 데이터가 높이는 어떻게 변하는지 부피는 어떻게 변하는지 요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피에 대한 정보는 주어져 있고 그 부피에 대한 부피를 구해야 되죠. 이 원기둥의 부피. 자, 원기둥의 부피 어떻게 구해? 원기둥의 볼륨 밑넓이에다가 높이를 구하죠? 근데 밑넓이가 1이죠? 원의 넓이 구할 줄 알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볼까? 그러면은 여기 이게 가운데 점이니까 여기가 2분의 h거든요? 피타고라스 하면은 저 밑변에 반지름의 제곱 나오죠? 그러니까 100에서 10의 제곱에서 저거의 제곱을 빼면 이 결과가 뭐다? 이거의 제곱이다. 반지름의 r의 제곱이다. 그쵸? 거기다가 파이를 곱하면 이게 뭐다? 여기까지가 원넓이, 밑면의 넓이. 여기까지 됐죠? 거기다 뭐 곱해야 돼? 높이 h를 곱하면 비로소 뭐가 된다? 넓이 부피가 된다. 이런 관계식을 완성시켜줘야 된다. 자, 관계식.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식? h와 부피 사이의 관계식. 됐죠? 그 다음에 내가 해줘야 될 게 다음 작업이 뭘까? 그 다음 작업. 넥스트. 다음 작업. 지금 구해야 되는 게 이 부피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죠. 그래서 미분을 해줘야 돼요. 무슨 문제에 대해서? t에 대해서. 그러니까 t에 대해 미분을 해준다. 그러니까 수학2에서의 미분은 그냥 x, y 나와 있으면 무조건 x에 대한 미분이지만 이제 미적분 단원에서는 제3자의 변수에 의한 미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음함수의 미분법으로 자, 다시 말해서 미소한 그 부위에 대해서
2분의 t로 나눠주게 되면 이거 미분 어떻게 하는지 알죠? h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이 음함수의 미분법은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을 내가 t에 대해서 미분하면 y를 그냥 미분하세요. y 1승이니까 1이죠. 거기다가 dy dt를 이렇게 써주는 거야. dy dt를 이렇게 곱하기로. 얘 그냥 미분해봐. 2x죠. 2x에다가 dx dt를 이렇게 옆에다 곱해주시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음함수의 미분법이야. 그 적용하면 자, 곱셈 미분법이니까 요거 왼쪽 거 먼저 미분하면은 사라지고 마이너스 2h 마이너스 2분의 h에 얘는 살아있죠? 제곱에 파이는 바깥에다 쓸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하면 그 얘는 사라지고 파이 밖에 묶이고 100 마이너스 h 제곱 4분의 그 다음에 dh dt 이렇게 t에 관해 미분을 했으니까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뭘 대입해주면 돼? 자, 여기서 h는 10이고 dh dt는 얼마다? 그 1씩 감소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그걸 대입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h가 이거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4분의 3 h죠. 얘가 100 마이너스 4분의 3 h제곱. h에다가 10을 대입해주시면 이거 25고 75, 즉 25. 이거 25로 결정되고요. 얘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5파이 이렇게 나오죠.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한다? 높이가 막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해요. 10보다 크기도 하고. 근데 높이가 딱 10인 순간 그 부피는 막 25파이씩 감소하고 있었다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부피가 급격하게 감소하다가 천천히 감소하다가 그런 감소 속도의 변화가 있는데 그때의 순간은 요거다. 그런 문제였고요. 자, 예제 5번까지 해볼게요. 일단 그리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수직선을 위로 움직이는 P라는 점에 X가 이제 이렇게 움직인대요.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간이 1초면 1 대입한 그 값이 얘의 위치래. 자, 그러면은 위치를 뭐하면? 미분하면. 미분한 게 뭐야? X의 변화량을 그 T에 관해 미분했으면 T의 변화량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X의 미소 변화량을 T의 미소 변화량 나눠주는 거를 이제 미분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 연산을 알고 있다. 그쵸? 요거 미분하면 되죠. 자, 속미분으로 2분의 파이 태어나면 2파이. 코사인 2분의 파이 t 이렇게 미분되는 거 맞나요? 그다음 요 녀석도 2분의 파이 태어나면은 2분의 3파이 이렇게 되는데 코사인 미분이니까 마이너스 바뀌죠. 그다음에 코사인 2분의 파이 t. 자, 이렇게. 이게 이제 x의 속도야. 요걸 한 번 더 잠깐만 이거 사인 한 번 더 미분하면 그리고 그 우리 이계도 함수에서 이거 어떻게 썼었죠? 그 d 제곱 x dt 제곱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다? 얘가 가속도죠. 속도를 미분하면 얘가 속도. 자, 2분의 파이 튀어나와. 그러면은 파이 제곱. 근데 마이너스 코사인 사인 2분의 파이 t. 자, 2분의 파이 튀어나와 마이너스 4분의 3 파이 제곱. 얘는 코사인 2분의 파이 t.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럼 t가 3일 때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라. t가 3일 때 대입해볼게. 그러니까 완전 계산 문제네. 2분의 3파이 몇이죠? 코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0이죠. 0.
그래서 그때의 속도는 자 dx dt의 t가 3일 때의 속도는 혹은 이제 v3은 몇이 된다? 이거 0이니까 이건 몇이야? 3 대입하면은 이거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3파이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속도는 acceleration a 3에서의 가속도는 속도가 이 순간에 몇씩 늘어나고 있었느냐 여기다 대입하면은 2분의 3파이 사인 마이너스 1이죠? 파이 제곱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아까 0이었죠? 그러니까 파이 제곱만큼 속도가 늘어나고 있었다. 이런 속도와 가속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나왔어요.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 자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거를 나타내는 게 속도가 플러스라는 거죠. 이게 오른쪽. 왼쪽으로 운동하고 있어요. 그게 속도가 마이너스라는 거죠.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시점 뭐라고 불러요? V가 얼마일 때? 0일 때. V가 0인 건데 중근처럼 부호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부호 변화가 있는 뭐하고 비슷해? 그 값이랑 비슷한 거야. 그 값과 거의 비슷하다. 아예 똑같다. 위치의 그 값. 위치. 그러니까 위치를 나타낼 때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는데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 그 값이잖아.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는 이제 위치 그래프에서의 그 값이랑 똑같다. 자, 저 T1을 먼저 구해볼게. 그러면은 미분을 붙이면 안 되는데. x 프라임은 그럼 구해볼게. 2파이 코사인 2분의 파이 t. 네, 마이너스 사인 2분의 파이 t 2분의 3파이.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얘가 0일 때를 구하는 겁니다. 얘가 0일 때 부호 변화가 이제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은 우리 파이 요거는 이제 양면 코사인으로 나누면 그 앵글이 똑같으니까 탄젠트로 바뀌겠죠? 자 그러면 넘겨서 파이 정리해주고 코사인으로 나눠주고 자 이렇게 될 거야. 자, 탄젠트 2분의 파이 t는 그러니까 넘겨줘서 양면을 코사인 2분의 파이로 나눠준 거야. 숫자 나눠주고 3파이분의 2 그러면은 3파이분의 2니까 3분의 4 자 이렇게 되죠? 네. 근데 3분의 4를 나오면 탄젠트일까 모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이거를 만족하는 t 값을 이제 t1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탄젠트 2분의 파이 t1은 얼마다? 3분의 4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문제 하나 풀어보고.